자, 오늘은 열량의 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위의 기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이해가 되시면은 단위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신 걸로 보이고요. 이제는 이제 연력학의 이제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연력학이란 건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연력학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열이냐? 이거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근데 사실 분자라고 했지만 어떤 입자, 뭐 솔입자든 어떤 원자든 그죠? 어떤 알갱이가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돌멩이가 움직이는 거는 그건 열이라고 보기는, 그것도 넓게 보면 열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열이 나오니까 여기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분자나 원자 규모에서 보통 이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차원 우주라고 하죠.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실제 존재하는 개념이 물질입니다. 물질이 아닌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취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존재하는 자체가 다 물질인데, 그 물질이 뭔가 질량이죠. 오로지 우리는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질량에 한정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는 우리 인간들이. 그러나 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존재하는 것은 뭐다? 물질이다. 열은 뭐냐? 그 물질이 움직이는 현상이다 이거죠. 존재하는 것은, 이건 분자는 물질이죠. 이건 존재합니다. 이 분자가 움직이는 에너지, 현상에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열이다. 이렇게 봅니다. 열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어떤 개념의, 열소라고 하는, 물론 이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뉴턴이라는 사람이 열소설이라고 하는 가설을, 뉴턴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열소설이란 가설을 이제 제창했는데, 열소라고 하는 것이 마치 원소가 있듯이 열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입자는 아니고 열의 개념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어떤 양이 있을 것이다. 양자 개념으로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열소가 많으면은 열이 많고, 열소가 적으면은 열이 적다. 그래서 열소가 많은 곳에서 열소가 적은 곳에 열이 흐른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설이 이론이 되려면은, 학설이 되려면은, 보편적이어야 돼요. 모든 부분이 다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 가설도 한 가지에서 이제 부정이 돼버렸죠. 여러 가지 부정이 되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이겁니다. 근데 제 손의 손바닥에 열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있다고 보고 100개가 있어. 100개가 있다고 치고 있는데, 이걸 비볐더니, 손을 비볐더니 200개도 되고 300개도 될 수 있죠. 그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아까는 100개밖에 없었던 열소가 이 비비는 마찰이라는 이 행위에 의해서 200개가 됐다. 그럼 100개는 어디서 왔느냐? 추적해봐라. 열소설을 하면은 없던 열소가 단순히 이 행위로 생겼으니까 이 행위로 열소가 창조됐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학문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바탕은 보존의 원리, 창조가 아닌 보존의 원리를 학문의 그저 기본 바탕에 두기 때문에 그 보존의 원리를 깨는 창조의 개념이 필요한 가설은
당연히 이제 부정이 됐고요. 이건 이제 한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열소라고 하는 어떤 열적인 현상 나타나는 어떤 양이 기본적인 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이다. 분자나 원자다. 그것들이 움직이는 현상이 열이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거대한 우주를 봐도 은하계랄지 항성, 행성 등등이 그것도 어떤 면에서 운동 에너지가 있죠. 그죠? 야, 그것과도 연관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여기서 다루면 안 돼요. 여기는 좀 미시세계에 대한, 우리가 이걸 확장해서 우주 전체를 가지고, 또 이 지구 운동도 열 운동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은, 그걸까지 확장하려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죠? 멈춰야 돼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죠? 그러나, 거기까지도 가고 싶긴 하죠. 뭔가를. 거시 세계에서 미 세계까지 다 우리가 한번, 개념을 정립해 보고 싶긴 한데, 물론, 여기서 그래서 절제를 하겠습니다. 더 들어가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연력학이나 학문에서, 정의하고, 또 개척해서 검증된 우리가 이론을 가르쳐야 되죠. 그죠? 그게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랄지, 그죠? 또 어디선가 뭔가 있다. 그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일단 강의는 학문 영역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저는 삐져나갈 확률이 좀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직접 계측하는 것은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을 다룰 때 직접 열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열은 일과 같다고도 했지만 지난주에 일도 직접 계측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일을 계측하는 계측기는 없어요. 보통 계측해 하면은 기본 단위인 뭐예요? 기본 단위인 뭐가 있죠? 기본 단위는 전부 다 계측할 수 있는 것들이네 보니까. 기본 단위는 일구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길이를 재는 자가 있고, 시간을 재는 시계가 있고요. 질량이나 중량을 재는 저울이 있거든요. 비교적 저렴한 계기입니다. 그거는 직접 계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 일, 동력도 그렇고요. 이거는 직접 계측하기가 거의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저는 직접 계측하는 걸 본 적이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에 열량계를 단다. 열량계를 다니까 야 열량을 직접 계측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열량계는 유량계와 온도입니다. 온도와 유량을 연산해서 열량을 계측하는 직접 열량을 제가 말한 직접이란 말은 연산하지 않고 두 가지 값을 가지고 구하는 게 열량계입니다. 유량과 온도. 그죠? 그런 면에서 열량계는 직접 열을 계측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을 직접 계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계측할 수 있는 것은 온도입니다. 온도를 통해서 열은 연산한다? 열은 구한다? 그죠? 시계에서 구한다? 할 수 있죠. 온도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척도다. 즉 온도계는 우리 주변에 많죠. 비교적 저렴합니다. 온도는 바로 이 분자 운동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측정합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열은 온도를 가지고 정의합니다. 온도를 측정한다는 것이 열을 직접 측정되는 건 아니지만 열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그죠? 그럼 고체, 액체, 기체에서 전부 다 열이 있을진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체가 있다. 지금은 이제 비교적 이제 인트로 부분이니까 처음 이제 나가는 거니까 너무 막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기본 개념부터 충실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 드렸죠. 저는 한 번 더 얘기 드린다면 어제도 사실 그 얘기를 드렸지만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뭔가 학원에 기대를 많이 하고 옵니다. 학원에 가면 뭔가 되겠지. 뭔가 있겠지. 뭔가 쪽집게 강사처럼 뭔가 찍어주겠지. 압축해주겠지라는 여러 개 기대를 하죠. 그죠?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학원에 옵니다. 학원은 그 기대에 부응해서 또 강의를 해야겠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요령껏, 요령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요령껏 해서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학원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분야, 이 N의평가사뿐만이 아니고요. 특히 대중성 있는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오면 다 그렇게 거의 하고 있는 거 같고,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 뭔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말 내가 실력으로 에너지 평가사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합격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억지로 어떻게, 그죠? 찍어줘서, 암기하게 해서, 요론을 가르쳐서, 대충, 그죠? 이렇게 해서 합격을 시키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오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합격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학원이, 대단한 학원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어떤 분야, 에너지평가사의 수준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에너지평가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어떻게든 합격을 수단 광고 안 시키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험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시험을 치르는 주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죠? 그런 사람들 걸러내고 스크린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험을 치르고 하는데, 그걸 또, 그죠? 넘어가려고, 그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공부해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길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에너지 평가가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셔야지 나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걸 찾아서 학원에 온다면은 그런 학원도 있어요. 그렇게 또 유도하는 학원도 있고, 그런 학원 가셔서 딱 입맛대로 하시면 되겠고, 저희 학원 일단은 강의를 통해서 적어도 어느 수준까지, 그죠? 시험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그죠? 그 정도까지 나가줘야지. 그걸 안 나가고 자꾸. 그래서 일단은 오늘 또 그런 얘기를 잠깐 해서 좀 그렇지만, 할 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안 하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하려고 하면은, 또 많은 불만이 있어요. 왜 그렇게 가르치냐, 어렵게 가르치냐. 어렵게 가르치는 게 제가 볼 땐 아니거든요. 아시면 알 거예요. 제 강의가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 근데 선입견이 있어요. 뭔가 제대로 나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나가면은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이상한 그런, 그리고 또, 다른 학원 같은 데서는 또 그런 걸 또 이용해요. 거기는 너무 어렵게 하는 게 해서, 그렇게 해서는 못 따라갑니다. 우리한테 오면은. 이런 거를 자꾸 제가 듣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 강의 스타일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은 넓고, 강의한도 많으니까, 다 각자, 그죠? 자기, 그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고체다. 예를 들어서 이 구리다. 구리, 금속이네요. 구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열교환기 재질로 많이 씁니다. 알루미늄이나 구리. 그래서 여기에는 구리에 원자라고 보겠습니다. 원자. 그러면 이 구리의 원자가 이렇게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겠죠. 있다고 보고. 옛날에 원자 구조 전기할 때는 또 핵도 있고 구속전자 있고 자유전자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전기에서 얘기할 얘기고, 여기서는 여기다 열을 주든 안 주든, 열을 주면은 일어나겠지만, 이게 가만히 있잖아요. 이 원자들이 제자리에서 정지해 있지는 않다 이거죠. 움직인다. 움직이는 걸 우리가 고체에서는 마치 그 기타를 튀기면은 진동하듯이 해서 이거를 열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고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이 격자 안에 갇혀서 꼼짝 말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막 그저 요동을 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울타리가 있다면 울타리는 부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열을 가하면은 이 열이 고체죠. 고체. 구리 원자의 열 진동을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열 진동이 증가되면은 이쪽이 증가되면, 이쪽이 빨라지면은 이 옆으로 이렇게 열 진동이 전달되죠. 그래서 계속 반대쪽까지 열 진동이 전달되는 거를, 이렇게 열 진동이 전달되는 거를 우리가 이 이름을 불러서 열전도 현상이다 해서 1차에서도 이게 이런 게 나왔어요. 열전도라고 하는 게. 열전도는 그래서 고체 내에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배우셨겠죠. 1차에서. 고체 내에서 열 진동 형태로, 분자나 원자의 열 진동의 형태로 열 진동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진동이 전달된다는 것은 이 고체의 밀도가 빽빽할수록, 그러니까 조직이 치밀할수록 흔들면은 옆에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얼마 있으면 오네요. 연말. 저도 젊었을 때는 연말 되면은 꼭 가는 데가 있어요. 나이트클럽, 그죠? 요새는 어떻게 가나 모르겠는데 안 간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연말이 되면은 그냥 플로어가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빽빽하죠. 그래서 나는 기분 나빠가지고 나가서 가만히 있고 싶으면 옆에서 막 흔들어대니까 내 몸도 안 흔들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빽빽하면은요, 옆에 놈이 흔들면 나도 흔들려. 근데 몇 명 없다 이거죠. 플로어에. 그러면 얘가 아무리 춤추고 다녀도 나는 가만히, 기분 나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흔들릴 때 이쪽이 흔들리는 게 열전도인데, 열전도가 잘 된다는 얘기는 조직이 치밀해야 돼요. 그래서 단열재, 보온재는 조직이 치밀합니까? 다공질이죠. 가볍고 밀도가 작죠. 물에 뜨고. 에? 그래서 이게 듬성듬성 스티로폴 같은 거, 그죠? 대표 우리 주변에 스티로폴이 많이 보이니까. 이게 이렇게 흔들려도요, 금방 못 가. 직선으로. 가장 최단 거리로 열전도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막 이리 가고 있다 갔다 막 미로를 향해서 가겠죠. 그죠? 왜냐면 이 사이사이가 비어 있으니까. 이 비어 있는 구멍들은 뭐예요? 물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공기가 있죠. 근데 공기는 고체보다는 밀도가 훨씬 작기 때문에 고체보다 기체가 훨씬 열전도율이 작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안에 공기가 있으면은 여기는 마치 열저항이 큽니다. 어떤 거는 여기를 갖다가 진공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무기질 보온재 같은 거니까 그 내부의 다공질의 내부를 공기까지 없는 그 진공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 더 단열성이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요새 나오는 게 있고요.
근데 이 안에, 이 다공질 안에 물이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요? 흡습성이 없어야 한다.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이 계산 문제만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절대 그건 아니에요. 응? 설명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사 스타일인데, 논하시오라고 할 때는 비판하라는 얘기거든요. 나름 자기 생각까지 끼워 넣으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정도까지 요구는 안 할 겁니다. 다만, 어떤 설명, 소술, 그죠? 어떤 사항에서 있는 그대로 소술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열재의 구비조건, 보온재의 구비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쓰시오. 응? 아까 다공질 구조다. 다공질. 가볍고, 맨날 가볍고 비중 잡고, 뭐 같은 내용을 갖다가 물에 뜨고, 가볍고 비중 잡고 물에 뜨고, 세 개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채점한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말 바꿔서 세 개 썼어요. 그건 그래서 흡습성이 없어야 된다. 밀도가 작고 다공질이고 포도물에 뜨고 또 구입이 용이하고 뭐 가격이 싸고 뭐 이런 거 변질이 없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거 그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고체 내에서는 이렇게 열 정도로 열이 전달되고 그거는 열 진동이 전달이고 열을 계속 주면은 열 진동이 계속 증가합니다. 열 진동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우리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얘기죠. 우리가 청소년들도 막 그냥 왜 사춘기 겁니까? 청소년들이 왜 사춘기가 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애기 때는 지 혼자 나가 살 수가 없으니까 부모 말 잘 듣고 또 진짜 갓난 애기 때는 이쁜 짓 하죠. 엄마, 아빠하고. 응? 그러다가 이제 좀 크면은 지 혼자 살아갈 만 하면은 말 안 들어요. 그게 사춘기예요.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지 혼자 살아갈 만 하니까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컸다 이거 아닙니까? 열 진동이 증가하면은 이제 이 집을 떠나고 싶어요. 집을 떠나기 쉽습니까? 집을 떠나려면은 뭔가 그죠? 방도 하나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집을 떠날 때 우리는 이제 이게 막 녹는다. 고체가 뭐가 돼? 고체가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어때요? 열 진동이 빨라져서 어느 정도 열 진동이 증가하면은 이제 상태의 변화가 됩니다. 지금 이 고체 안에서 열 진동이 증가한다는 것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이때 온도가 올라가면서 들어간 열을 우리는 현열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현열. 온도 변화니까. 상태 변화. 고체 내에서 온도가 나타나는 현자죠. 혹은 느낄 감자에서 감열이라고 합니다. 센서비트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뭡니까? 온도 변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상태 변화 없이 뭐만 변화해? 온도만 변화시키는 열이다 이렇게. 즉 온도계 눈금에 나타납니다. 온도계 눈금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열이 보인다.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죠? 보이는 열이다. 이거. 보이는 열. 나타나는 열이다. 그러나 이게 고체가 액체가 될 때는 어때요? 고체가 액체가 될 때는 상태 변화가 되는 거야, 상태 변화. 상태 변화가 될 때는 온도가 변화해, 안 변해요? 만약에 얼음이 물이 된다. 얼음이 물이 된다.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이 된다.
이때 우리는 온도가 안 변하지만 상태가 변했죠. 이때 들어간 열은 얼마예요? 약 80 정도 되죠. 그죠? 1kg당 80kcal 정도 열이, 이걸 뭐라 그러죠? 얼음의 융해자멸. 혹은 이쪽으로 하면 이제 응고자멸인데, 여기다가 4.19, 4.2 정도 곱하면 뭐예요? 4, 8, 32. 320 정도네, 그죠? 4.2 곱하니까 4.2면 28에 16에다가 4, 8에 32 336, 그죠? 그 정도 돼요. 킬로줄 per 킬로그램.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융해자멸이네. 융해자멸. 그래서 얼음은 영도시에서는 온도가 계속 열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도 온도는 변하지 않고, 즉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열진동이 더 이상 증가가 안 되고, 열진동 증가가 안 되고, 뭐만 변해요? 열진동의 증가가 안 되고, 전부 다 상태 변화, 즉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그죠? 상태 변화하는데 에너지가, 열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음이 물이 됐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솥단지에 물이 있어요. 물입니다. 솥단지에 물이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장작을 패가지고 열을 가한다. 열을 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장작을 패서 열을 가하면 여기는 이제 기체 연소겠습니다. 이런 데는 이따가 이제 기체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분자 운동이 빨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브라운 운동. 그죠? 이게 사실 이게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인데 어찌됐든 이 안에 있는 분자들이, 예? 어떤 입자들이 고속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자들이 때로는 이 솥 밑바닥을 충돌하죠. 이렇게 충돌합니다. 충돌하면은 이 솥은 뭐예요? 철이죠, 철. 철의 원자는 어때요? 이 연소가스하고 충돌해가지고, 이 분자와 충돌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열 진동이 증가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을 준다는 얘기는 이 기체가 충돌하는 횟수와 강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솥 밑바닥에 있는 이 철 원자에 뭐가 빨라져요? 열 진동이 팍 빨라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정식 용어로는 열전달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전열에서 열전달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이거는 열전도고요. 그러니까 기체와 고체, 혹은 액체도 됩니다. 액체와 고체. 그러니까 유체죠. 기체나 액체가. 유체와 고체 표면 사이의 열의 이동을 열전달, 이런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열전달에 의해서 이 열이 이 솥단지 바닥으로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그 철의 원자들은 열 진동이 증가하니까 이 안으로, 이 반대쪽으로 열 진동이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솥단지 아래쪽에서 솥단지 위쪽으로, 그죠? 뭐랄까, 바닥판 위쪽으로 가서 이게 막 흔들려. 그럼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H2O라는 물 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 분자가, 얘가 이러니까 얘도 이래, 그죠? 열진동이, 이것도 고체 표면에서 액체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또 이것도 열전달,
달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더. 이것도 열 전달. 이건 열 전도. 이건 열 전달. 합해서 뭐예요? 열 관류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도 뭐 우리 뭐 구조체나 똑같아요. 벽체나. 그러면 이제 이 안으로 열이 들어갔어요. 결국은 이 열이 어디로 갔어요? 물 분자까지 이제 왔다는 얘기. 물 분자에 열 진동이 증가하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라고 하는 것은, 이따 이제 유체역학에서 배우겠지만, 액체는 고체하고 뭐가 달라요? 액체와 고체는 뭐가 다를까요? 딱 한마디로 하면은, 물론 유체역학에서 이런 말 합니다. 아무리 작은 전단 응력에도 저항할 수 없는 물질이 유체다. 전단력에도 일단 전단력이 작용하는 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형한다. 이런 좀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체와 고체가 뭐가 다르냐? 그걸 얘기해 보라면은, 이건 고체란 말이에요, 고체. 분피놈의 고체란 말이에요. 액체가 아니에요. 고체는 보니까 형태를 가질 수 있네요. 그죠? 이런 그 길다랗게 형태가 있고. 이게 만약에 물이라면은, 액체라면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죠.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는 액체가 아니에요. 흘러버리니까. 그러면 액체는, 기체나 액체는 형태를 가질 수 없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 도대체 그게, 일단 그거는 유체역학에서 정확한 개념은 한번 얘기를 더 드리기로 하고, 저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이해가 되시나 한번 보려고. 이게 하나의 입자입니다. 뭐 분자든 온자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크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촬영해가지고, 그죠? 다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글쎄,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느냐. 그죠? 교육 콘텐츠가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할 것 같아요? 게임화되기, 게임처럼 화려하고, 그죠? 재미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의 물질의 하나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원자나 분자로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제가 그 풍선으로 할게요. 한 번 더. 풍선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이 안에는 새가 한 마리씩 들어있어요. 새가 한 마리씩 들어있어요. 새는 날아가려고 하죠. 근데 아직은 날개짓을 안 합니다. 왜? 온도가 낮으니까. 불을 떼면 어때요? 불을 떼면은 새가 파득거리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게 뭐냐면 본드. 이건 어때요? 본드기 때문에 이거는 고체입니다. 안 움직여요. 물론 너무 힘을 강하게 작용하면은 본드가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이게 그냥 굴러가 버리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힘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작용해야 본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고체예요. 액체는 힘을 작용 안 해도 굴러가 버려요. 아무리 작은 전당력도. 그러니까 본드가 있는 것이 뭐다? 고체입니다. 예, 모델이 고체예요. 근데 이제 열을 가하니까 새도 파닥파닥 있고, 그리고 이 본드가 녹아요. 이 영도시에서, 그죠? 본드가 녹아. 그 본드를 녹일 때, 그죠? 그러니까 영도시에서는 이 열이 이 본드를 녹이는데 다 들어가요. 이 80이라는 열이. 그래서 이 본드가 녹았다. 그러면 어때? 이거는 굴러갑니다. 이거는 막 그냥 이리 갔다. 물이 흐르듯이.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그죠? 어떤 압력차가 있으면 물이 흘러요. 그죠? 다 막혀있다. 그릇에 담겨있다. 못 흐르죠, 이거는. 정규유체네. 그거 유체입니다. 본드가 없다면은
아무리 작은 전자, 굴러가게 하는 힘이 아무리 작아도 굴러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물질이 유체입니다. 굴러간다는 얘기죠. 물론 잘 굴러가는 놈도 있고 잘 안 굴러가는 놈도 있어요. 잘 굴러가는 놈은 점성이 작고 잘 안 굴러가는 놈은 끈적끈적하니 점성이 커요.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단 유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하면은, 전단력을 가하면은 일단 움직여야 합니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유체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다음에 배우겠지만, 그 다음에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액체입니다. 액체에서 이제 계속 열을 가하면 새가 어때요? 이거 더워 죽겠네. 막 날개치세요. 날아가겠네? 못 날아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여기에다 본드 칠을 했고요. 이게 또 이 자체가 자석이에요. 자석.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 풍선과 풍선 사이에는 자석이 붙어 있고요. 또 본드도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드는 녹았어. 본드는 녹았는데 아직 자석은 붙어 있어요. 그죠? 이것도 생각을 좀 해. 자석 붙어 있기 때문에 자석은 딱 고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굴러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자석 때문에 이게 날아가지 못하지만 열을 계속 줘가지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새가 이제 날아가요. 둥실둥실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죠? 날아가는 게 이게 기체가 되는 거예요. 액체에서 기화, 증발이 되는 상태 변화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모델을 한번, 이게 사실 맞거든요. 이 비유가, 이 모델이 실제하고 똑같이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봤고요. 오늘 또 한 번 더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게, 오늘 또 강의가 왜 이렇게 느리고 좀 그러냐. 아직도 이 분야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비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좀 처음에는 들으세요. 처음부터 그냥 역학이라고 그래서 다 이 수학을 많이 쓰는데 저는 수학을 거의 안 쓰는 사람입니다. 네? 수학을 안 쓰고 이해시키려니까 좀 다르겠죠. 어느 정도 수학 능력이 있는 학생들 대상할 때는 기본적으로 나가면 돼요. 나가서 탁 하면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는 퍼블릭 그러니까 대중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버전이 퍼블릭 버전이고 프로페셔널 버전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강의가 이게 너무 공학 강의는 무슨 인문학 강의처럼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스타일이라 보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요 제가 이게 빨라요. 빠르고 내용은 다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속도 뭐든지 그래요. 처음에는 느리지만 나중에는 시작은 미약하나 그 창대하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처음에 이걸 보고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거죠. 어떤 사람은 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에? 이거보다는 저는 이겁니다. 언젠가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계속. 인생도 이게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월 예를 들어서 300 받는데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에서 150 받아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진급해서 연봉이 올라갑니다. 얘도 이제 가속되겠죠. 얘도 어느 정도 갈수록 아마 열심히 해서 돈을 벌 겁니다.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죠?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 시점이 어디냐? 이 시점이 10년이다. 그러니까 10년 후부터는 어때요? 오히려 이 친구가 대기업 다니는 잘 나가는 친구보다 더 연봉이 올라가. 연봉이 꼭 뭐 능력은 말하지 않겠지만 이게 인생은 이게 중요하다. 출발점이 아직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속도가 중요한 거죠. 가속도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좀 하지만, 그죠? 나중에 이게 스피드가 붙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죠.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한 번 더 이게, 그래서 이게 열을 계속 가하면은 나중에는 새가 어때요? 날개질을 미친 듯 하니까 그때는 자석이 떨어져서 날아간다. 그죠? 그게 자석을 띄는데 들어간 에너지가 또 자멸이에요. 증발 자멸. 이런 모델도 괜찮고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이 물이 예를 들어서 현재 20도시다. 그 열을 가하면은 30도, 40도씩 되겠죠. 그거는 바로 열이 들어가면서 열 진동이 증가합니다. 물론 열 진동이 증가하면은 이게 이러면은 들떠요. 최적이 증가하고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뜨거운 물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찬물은 내려옵니다. 그죠? 아래로 내려오는, 그죠? 에? 이게 뭡니까?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게 다 뜨거우니까 이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죠? 이러한 이걸 뭐라고 해요? 열전달에서는 대류란 것은 밀도 차에서 유체의, 고체는 대류가 아니랍니다. 액체하고 기체, 유체에서는 대류가 일어나는데 유체의 온도 차에 의한 밀도 차에 의해서 순환에 의해서 즉 열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뭐 자연대로, 강제대로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이 에너지를 보면은 이 들어가는 전체 에너지에 비해서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극히 적습니다. 그 에너지 값으로 보면 무시할 만합니다. 그래서 크게 따지지는 않아요. 열진동이 증가하는 에너지가 대부분 들어가고요. 대류 현상을 주는 에너지도 있지만 그거는 거의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런 경우는 그래서 계속 이제 온도가 20도에서 30도 올라갑니다. 40도 계속 올라가요. 언제까지 올라가냐면은 10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무리 없이. 이때 들어간 열은 뭐예요? 온도가 올라가는 열이기 때문에 현열이다라고 부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자멸은 아까 자멸도 써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자 이거 얘기. 100도씨가 되면은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누르는 여기는 진공이 아닙니다. 대기압이에요. 대기압이죠. 대기압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라면 끓일 때 물이 100도씨에서 끓죠. 그럼 그 100도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0도씨가 됐는데, 그럼 100도씨에서는 이 열이 계속 들어가도 그 열이 온도를 올리는 열이 아니에요. 온도를 올리지 않고요. 온도는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상태가 변합니다. 증발하는, 왜? 마치 이 수제비를 띄듯이 띄어내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액체거든요. 액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왜 붙어 있냐 물어보면, 고체한테 물어보요. 고체, 너는 왜 붙어 여기 있냐? 너 왜 자유롭게 날아내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이제 고체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뭐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서 물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갇혀있죠. 어떤 격자의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깜빵에 갇혀 있는 것 마찬가지. 난 깜빵에 갇혀 있어요. 깜빵에. 나가고 내 힘으로 못 나갑니다. 누군가 여기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날 보내요. 이게 고체가 나가지 못한 것은 격자 에너지에 갇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각 입자와 입자, 분자 사이에 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인력이. 분자 간 인력 때문에 또 붙어 있다고 했어요. 인력이 있고 열 진동 값은 작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붙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붙어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이렇게 굴러갈 수 없고, 그죠? 굴러가지도 못하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게 고체입니다. 그러나 액체한테 너는 왜 그러면은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이렇게 있느냐 물어본다면은
액체 입장에서는 일단 분자간 인력을 얘기할 거예요. 분자간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기압 때문에 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대기압이 누르니까 붙어 있다. 그것도 말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분자간 인력 때문에 붙어 있다.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게 영향이 크냐? 어떤 게, 둘 중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 때문에 더 붙어 있냐? 그러면 대기압이에요, 사실. 분자간 인력은, 우리가, 이게 부부가, 이게 이제 남자, 여자, 부부가 한 집에 삽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죠? 100세 시대까지 가면은 80년 동안 한 여자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의 정의. 그거는 어떤 면에 우리 왜 사냐? 사랑보다는 정 때문에. 그래요. 이 분자간 인력은 부부간의 정의입니다. 부부간 정 때문에 산다고 해야 돼요. 근데 진짜 맞을까요? 사실 부부간 정 때문에 사는 것도 맞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압력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압력. 너 이혼하면은 애들 어떡할래? 야, 이혼하면은 너 사회에서 널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 사회적인 보이지 않는 이 압력에 의해서 못 헤어집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둘 중에 누가 크냐? 부부간의 정이 크냐? 야, 사회적으로 압력이 크냐? 사회적 압력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100도씨에서 대기압에서는 1기압에서는 대기압이거든요. 1기압에서는 다시 말해서 100도씨에서 이온을 시키려면은 그러니까 1기압에서 대기압은 압력은 이온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 이온하지 마 이런 거예요. 분자간 인력도 이온하지 않는 거죠. 이온하지 않으려고 하는 에너지죠. 근데 이온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열진동입니다. 열진동. 이 열진동은요, 나는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다 이거예요. 열진동 에너지는 이러한 대기압과 분자간 인력을 이기고 나는 자유롭게 기체로 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것이 이 인력과 대기압인데 특히 대기압이에요. 그럼 대기압이 1기압일 때는 100도씨에 해당하는 100도씨까지는 이온을 못해요. 20도나 30도나 이건 당연히 이온 못하고 맥시멈이 100도까지. 100도가 되면은 대기압에서도 열진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온을 시킬 때 남자 부부간에는 열진동 에너지가 뭡니까? 마치 바람을 피웠다든가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한달지 여자가 요새 여자가 바람 피는 사람 많아요. 바람 핀달지 뭔가 부부 사이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열 진동이 되겠죠. 응? 예를 들어서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 100도씨까지 열 받죠. 스팀 올라옵니다. 이온합니다. 100도씨에서. 100도씨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포화 압력, 이거 포화 온도입니다. 포화 압력, 포화 온도. 물은 대기압에서 100도씨가 되면 증발한다 이거죠. 기체가 기화된다.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로 사람이 붙어 있다가 헤어진다. 그죠? 근데 이 압력을 대기압의 두 배로 대기압의 두 배로 높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야, 이런 거죠. 100도씨에서 이제 1기압 증발하는데 갑자기 쉽게 말해서 마누라가 이제 바람 피워서 100도까지 이제 스팀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대기압에서 그죠? 하여튼 이온을 해야 되는데
마누라 오빠가 와가지고 뭐 해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마누라 오빠가 뭐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니 그보다 마누라 오빠가 조폭 두목이 오야붕이란 말이에요. 딱 와가지고 너 이혼하면은 너 죽을 줄 알아. 가만 안 놔둔다. 이래버린단 말인가? 압력이 1기압이 아니라 2기압 올라갔네. 사회적 압력이 2배 올라가니까 백도시 마누라가 바람 피는 백도시가 돼도 이혼을 못하고 삽니다. 정은 이미 별로 없어. 내가 볼 때. 마누라 오빠가 무서워서 뭐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누라가 그냥 바람 피는 거는 이해, 그럼 어떻게 그냥 그거 참겠는데 이 도박을 해가지고 살림을 거덜내 버렸네. 스팀 봤죠? 110도까지 올라갔네. 열진동이 110도까지 올라갔어. 스팀 더 봤죠? 마누라가 이것도 살림 거덜냈네. 그러면은 이거 마누라 오빠가 그냥 조폭이면 나 그냥 이혼할래. 이기압이라는 어마 2배 되는 그 사회적 압력에도 이혼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나? 보통 3기압이면은요, 꼭 그렇게 비례하지 않지만 배가 한 20도 돼요. 이쪽으로 가면은 사실 다 얘기 못, 예를 들어 0.8기압이면은 90도 되겠나? 80도 갑시다. 이거 그냥. 아니야, 90도도 되겠는데. 그래서 산에 가면은 기압이 떨어지죠. 밥이 안 돼. 밥이 설죠. 그러니까 압력밥솥 갖고 가든지 돌로 눌러 놓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압력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그 압력에서 포화될 수 있는, 증발할 수 있는 혹은 액화할 수 있는 그런 포화 온도가 이렇게 1대1로 대응된다. 아시겠죠? 일단 기화가 되면, 기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계속 멀어져. 그러다가 또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어때요? 붙어가지고 언젠가 또 액화되게 거꾸로 이제 뭐예요? 온도가 내려가니까 여자가 보니까 이제 맘 잡고 이혼했더니 식당 가가지고 뭐 일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불쌍하죠. 도박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고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남자가 볼 때 보니까 여자가 그래 그래도 이제는 개과천선했구나 하고 다시 이제 살 수도 있잖아요. 기체에서 액체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액체에서 물이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은 이때 열이 얼마 들어가냐면요 539가 들어가요. 여기다 4.19 곱하면 얼마 돼요? 2257 kJ.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멸이죠. 증발자멸 혹은 응축자멸이죠. 반대로 가면 응축자멸. 이때는 이제 증발자멸, 증발할 때는 이 열을 줘야 되고 반대로 응축할 때는 이 열을 뱉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부부가 이혼하는 이혼 비용, 변호사 비용하고 위자료하고 위자료는 아무리 많아도 법적으로 최고가요 3천만 원입니다. 남자들이 몰라요 그걸. 남자들이 겁내는 게 위자료 하면은 뭐 엄청난 일. 위자료는 맥시멈이 3천만 원이에요. 문제는 재산 분할 청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고 민사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위자료 걱정해서 할 필요 없어요. 위자료는 사실 내 돈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 위자료, 그죠? 요게 이제 이거고, 다시 이혼했다가 살면은 이 돈을 그죠? 두 집 살다가 한 집 사니까 또, 뭐, 살림비 또, 생활비가 적게 들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멸이라는 것은 현열이 어때요? 상태나 온도가 변화시키는 이건 자멸은 온도 변화 없이 뭐만 상태만 변화시키는 열이다.
사실 이거를 뭐 들으신 분들은 뭐 강의가 좀 다르다. 사실 이런 게 제가 이제 사실은 아줌마 버전으로 개발한 거거든요. 이게요, 이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개사도 아줌마 부대가 오니까 10만 명이 넘고 그 엄청나게 저 붐이 일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에너지 평가사는 응시 자격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붐이 안 일어나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게 풀려버리면은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줌마 버전의 그저 개발을 좀 해야겠다. 완벽하진 않아요. 사실 완벽하진 않는데, 그죠? 노력을 한다는. 저는 아침마당 같은데 목요일날 보면 강의를 하더라고요. 나오는 사람 의사도 나오고요. 또 건강 쪽으로 많이 한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하더라? 오늘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인문학 강의를 하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도 하고, 어떻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경제 쪽에서 돈 버는 경제 쪽도 하고. 근데 이런 공학에 관련된 대중 강의가 없어요. 인문학 강의는 그 어려운 그 동양 철학을 갖다가 김용옥 교수님은 대중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공학적인 컨텐츠는요, 다 전문가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지, 일반 대중이라는 데서가 안 나와요.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몰라, 누군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다인의 진화론 같은 것도 인문학 강의처럼 하더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 엔지니어와 관련된 이 공학적인 이 컨텐츠를 좀 대중성 있게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제가 꼭 앞장서서 하겠다는 표현은 안 하겠지만, 노력은 좀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그게 없어요. 과학 쪽은 나름대로 뭔가 있어요. 애들 창대로 해서 만들어주고. 근데, 에너지 평가사도요, 사실은 인문학 강의처럼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인류사의 문제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죠? 철학과, 문학과. 왜 안 됩니까? 공학이 접목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물론, 아직은 현실에서 어렵고 그런 것, 모델이 없지만, 누군가는 시도를 해서, 그죠? 시도를 해서, 그죠? 꽃을 피우는, 그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강의가 또 어떻게 보면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급한데. 지금 바로 해서 시험 합격돼야 되는데, 무슨 이렇게, 그런 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열에 대해서, 열은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열은 고체에서 액체가 됐고, 액체에서 기체가 됐고, 기체까지 합시다. 그럼 여기 기체가 있어요. 기체가 어떤 용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용기에 들어있어. 기체는 공기다. 예를 들어서 수증기다, 공기다, 다 기체죠. 기체는 분자라고 원자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평균 자위 행로가 있는 자기 자신 크기보다는 훨씬 크죠. 열을 가한다. 열을 가하면은 이 열을 가하기 전에도 이미 이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그죠? 이게 브라운 운동인데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충돌하고 움직이는데, 열을 가하면 이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라져. 들이받고. 온도가 올라가, 열을 가하면은 이 들이받는 속도와 횟수, 강도와 횟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터지려고, 압력이 증가해요. 그래서 폭발하려고 하겠죠. 체적이 늘어나고 못 늘어나니까 압력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열은 바로, 그러니까 분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게 제일 이해가 쉽네요. 이건 막 바쁘게, 저것들은 가만히 있어 벌벌 떤다. 이런 정도인데,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이 속도는 엄청난, 이게 한쪽으로 지향성이 가버리면 난리 나죠. 지구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엄청난 속도이기 때문에.
다행히 지그자그로 가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손을 대면은요, 아야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아야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워낙 입자가 소리자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아야 소리가 안 나오고, 뜨겁다. 아, 뜨거. 아, 뜨거. 이래. 느낌이, 우리 인간의 느낌은, 아, 뜨거. 여기, 이 열진동에 한 에너지가 이 피부를 때리면은 뜨겁다는 느낌을, 아니면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죠? 아프다는 느낌보다는. 여기다가 이제 온도계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온도계, 이건 다 현열이니까, 상태면 안 되니까. 눈금에 이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했듯이 때리면은 온도계 열전달이 돼서 수온이 이렇게 쭉, 수온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느 위치에서 정지되면은 그걸 눈으로 보고, 아, 온도가 몇 도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까 온도란 얘기를 했는데, 이거 봅시다, 한번. 온도가 이렇게 낮은 상태라면 어때요? 온도가 올라가서, 원래 이 온도인데, 온도계가 눈금 여기면 올라가겠죠. 만약에, 원래 온도가 이건데, 온도가 여기 올라가 있는 걸 집어넣으면 내려가겠죠. 그죠? 결국 이거 어느 온도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온도가 낮네. 얘는 온도가 높아. 얘는 지금 온도가 100도씨인데, 얘는 온도가 50도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 공기 분자가 탱 가면서 땅 때리잖아요. 때릴 때 여기에 있는 무슨 그 유리 분자가 있죠. 유리 분자의 열 진동 값이 얘보다 작아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다음에도 한번 중요하게 한번 얘기 나올 건데, 흑판이 지금 차갑습니다. 제 느낌에 차가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이 공기가 가다가 들이받았어. 들이받을 때 충돌전 속도와 충돌된 다음에는 이게 차가우면은 희마리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흑판이 이 공기하고 똑같은 온도라면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 변화가 없습니다.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 흑판이 차갑다면은 충돌 전보다 충돌 후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차이가 흑판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열 전달이에요. 열이 들어간다 이거죠. 만약에 흑판이 뜨겁다. 아, 뜨거워. 그러면 어때요? 대충 충돌했는데 탕 튀어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충돌 전보다 충돌 후 에너지가 크니까 그 차이막 에너지를 흑판에서 이 공기로 열이 들어온 거죠. 예? 이겁니다. 이게 열전달의 개념의 다예요, 사실은. 지금 말해 열전달이 뭐 책이 한 권이라고 하더라도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100도씨인데 이 온도계 50도라면은 땅 했다가 희마리가 없어. 그럼 이 차이만큼 열이 들어갑니다. 얘는 열 운동에 적고 열이 빠르니까. 그러면은 열이 들어가니까 이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래서 100도가 될 때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100도가 되면은 땅 때릴 때하고 튕겨 나오는 게 쌤쌤이야. 차가우면은 땅 했다가 희마리가 없이 나오고. 만약 이게 150도다. 이게. 그럼 어때요? 뜨거워. 그러니까 땅 때리면 팅 하고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일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계 눈금 자체가 운동 에너지, 열 운동 에너지는 아니지만 열 운동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온도계 눈금을 통해서 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은 고체와 액체와 기체에서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데, 만약에 아까 했듯이 이걸 계속 얼음을 채운다 할지, 뭐 질소로 온도를 또 낮추면은 온도가 떨어져서 다시 뭐가 돼요? 액체가 돼서 물이 돼서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얼음이 되고, 얼음이 돼서 떨어지고. 자, 계속 떨어져. 계속
온도가 떨어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분자 운동이 스톱되는 정지 상태가 있어요. 그게 절대 영도입니다. 절대 영도. 마이너스 273.16도씨. 영도 K. 이따 얘기할게요. 절대 영도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정지. 물질이 사망, 죽은 상태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죠. 절대 영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절대 영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은 절대 영도 얘기하면 또 1시간까지 가요. 이거 거기까지 할 수 없고 절대 영도의 세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수 이론에는 여기가 확장이 안 되지만 이것도 상대수 이론하고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물론 지금 현재 학문에는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대수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점 찍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널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절대 영도는 가장 낮은 온도다. 더 이상 아래는 없다. 보수준에서 페르미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또 물리학에서는 이런 쪽을 우리 설비에서는요 크라이오 시스템에서 극저온 거의 절대 영도 근처까지 가는 가스케이드랄지 뭐 여러 가지 냉동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안 배워요. 크라이오 시스템 극저온 초저온보다 더 낮은 건 극저온이죠. 초저온은 한 마이너스 100도씨 하는데 극저온은 거의 절대 영도 근처까지 내려갑니다. 그러한 냉동 방법은 우리 에너지 평가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어떻든 냉방이랄지 온도를 낮추는 뭐 냉동이랄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열량의 단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